자, 이번 시간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수학에서 산술평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산술평균. 평균은 평균인데 산술평균 낼 때 하고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평균. 자, 이 얘기들이 이어져서 우리 물리에서 연결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하기 전에 우리 산술평균과 조합평균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산술평균은 뭐예요? 평균을 내는 거는 어떤 두 개의 값을 다 더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나누면 되지요. 조합평균은 뭐예요? 역수의 합의 역수죠. 그죠? 즉 A분의 1에 B분의 1을 두 개 더했는 거를 2로 나눈 요 평균 낸 것분의 1이 되지요. 요게 조합평균입니다. 그죠? 예를 다시 쓰면은 뭐 이래 되겠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에 그죠? 올라가니까 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계속 쓰면은 뭐 이래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분의 2 통분하면 AB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하여튼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들이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끔 이거 좀 오해하는 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에서 평균 속도 구할 때가 있죠. 평균 속도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얘가, 자, 10초 동안에, 갈 동안에, 자, 10초 걸렸습니다. 얘가 10초 동안에 속도 10m/s로 갔어요. 그리고 또 10초 동안에는 뭐, 다르겠죠. 또 10초 동안이니까 또 20초 할까요? 그 다음 10초 동안에는 속도, 더 빠르게 할까요? 예. 뭐 20m/s로 갔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알다시피 이때 평균 속도는 얼마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전체 얼마 갔습니까? 평균 속도는 전체 30초 걸렸죠. 맞아요? 자, 30초 동안에 처음 속도 10으로 10초 동안 갔으니까 간 거리는 100m겠죠. 100m. 맞아요? 그 다음 10초 동안에 20으로 갔으니까 200m 갔겠죠. 맞습니까? 그럼 총 간 거리는 300m가 되겠네.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30초 동안에 죄송합니다. 20초 걸렸죠. 대단히 죄송. 총 20초 동안에 10초, 20초 동안에 300m 갔으니 여러분 간 거리는 얼마가 됩니까? 예, 평균 속도는 15m/s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 식을 다시 보면은 처음 속도가 얼마로 갔어요? 10으로 갔죠. 그럼 나중 속도 20으로 갔죠. 그죠? 평균하니까 이때는 15가 되죠. 그렇죠? 이때는 여러분 산술 평균으로 그 평균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같은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이번에는 평균 속도를 구합니다. 자, 얘가 속도 10m/s로 갔는데 얼마 동안? 100m 갈 동안에 갔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속도가 20으로 갔는데 역시 100m를 갔어요. 자, 이렇다면은 평균 속도는 얼마냐 물으면 우리 학생들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똑같이 10, 20이니까 15겠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평균 속도는 가면 여러분 첫째 평균 속도는 총 시간분의 간 거리죠. 그럼 우리가 100m를 10초 만에 갔으니까 처음 구간에서는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10초 걸렸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 걸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100m를 20으로 갔으니까 5초 걸렸겠죠. 요수까지는. 그죠? 5초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총 시간은 얼마입니까? 15초 걸렸겠네. 그죠? 그래서 15초 동안에 200m를 갔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평균 속도는 15분의 200이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15가 아닌 거예요. 15가 아니죠. 한번 계산해 보면은 200 나누기 15 하면은 10 하면 15겠죠. 그죠? 얼마요? 50이니까 13 하면 되겠습니까? 13 하면 나누면은 45니까 또 5가 남죠. 13.33 이렇게 등등 나올 겁니다. 그죠? 이거 계산하면은요. 13.333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실제로 그냥 합산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산했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자,
평균 속도 구하기 위해서 자, 요때까지 간 속도로 나타내면은요. 요 시간 t는 자, t1입니다. 갈 때 t1 자, 10은 어디 돼요? 그렇죠. 속도 처음에 갔던 속도 10이죠. 10을 100m 갔죠. 100m. 맞습니까? 요게 시간이고 그죠? 그다음에 속도 얼마로 갔습니까? 20으로 갔죠. 그때 얼마 100m를 갔죠. 여기 바로 5초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게 전부 초죠. 전체 15초입니다. 그동안에 얼마 갔냐 하니까 얘가 간 거리가 100대에서 200이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다시 한번 써보면은, 그죠? 다시 쓰면은 처음에 속도를 V1이라 할게요. V1분의 우리 간 거리 L을 100m를 L이라고 쓰면 요래 되고, 그죠? 얘는 또 얼마가 되냐 하니까 V2분의 L이죠. 맞아요? 그거 나누기 2L이죠. 맞습니까? 그럼 L 어차피 다 떨어지니까 여러분 2 나누기 V1분의 1 더하기 V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많이 보던 거죠. 2를 밑으로 내려보내면 1 나누기 V1분의 1 더하기 V2분의 1의 나누기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에서의 평균 속도 구하는 거는 보다시피 산술 평균이죠. 그런데 이 경우에 평균 속도 구한 거는 무슨 평균입니까? 무슨 평균입니까? 조합 평균이죠. 어떻게 해서 평균 속도를 구하는데 하나는 그냥 평균 구하면 되고 하나는 이렇게 역수의 합의 평균을 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 알겠습니까? 둘 다 평균 속도 구하는데 이 이유는 여러분 이유 때문입니다. 뭡니까? 우리 식을 써보면 S 이끌어 뭐예요? VT죠. 그런데 우의 경우는 뭐가 동일했습니까? 시간이 동일했죠. 똑같은 10초 걸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동안에 시간은 동일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는 거리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거 비례 관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우의 경우는 시간은 동일했다. 그때 속도, 처음에 속도가 10이고 20일 때 바로 그냥 비례하니까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니까 그게 그대로 비례하는 걸 따져서 산술 평균을 쓴 거예요. 평균 썼죠. 반면에 밑에 그린 거에 돼요. 밑에는 S는 VT에서 밑에는 거리가 동일하죠. 맞습니까? 둘 다 100m 거리가 동일하죠. 그러면은 속도는 뭐하고 관계냐면은 시간하고 관계 있는데 그 시간을 합을 주는 게 역수의 합이죠. 역수를 평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수의 평균, 즉 요거죠. 그죠? 역수의 평균 요거네. 그죠? 이걸 따져야 되니까 이게 바로 조화 평균인 거예요. 평균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같은 평균 속도를 구할 때 그냥 무조건 평균 속도인데 조화 평균이 아닙니다. 뭐를 주었냐에 따라서 뭐를 기준으로 속도 평균을 내느냐에 따라서 바로 산술이냐 조화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한번 해석하시면 얘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거는 똑같은 시간이 흘렀죠. 몇 초? 여러분 아까 몇 초였습니까? 쭉 올라가시면 10초죠. 그죠? 똑같은 10초, 20초. 자, 똑같은 10초 동안에 속도 얼마로 갔냐니까 속도 처음에는 얼마로 갔습니까? 10으로 갔죠. 10으로. 그 다음에 얼마? 20으로 갔어요. 20으로. 10으로 가고 20으로 갔죠. 그럼 평균은 같은 시간 동안에 즉 20초 동안에 총 간 거리는 이 면적 전부 다 이 면적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을 다 더하면 결국은 여러분 이 면적 다 더하면 이게 100이고 200이니까 300이죠. 그걸 반으로 딱 나누면 가운데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 속도가 15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건 산술 평균이죠.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시피 두 번째 경우는 자 갈게요.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뭐가 동일합니까? 거리가 동일해요. 처음에 간 거리가 100m예요. 100m. 그런데 속도 얼마로 갔어요? 10으로 갔죠. 속도 10으로 100m를 간 거예요. 100m. 이게 100이에요. 그런데 속도 나중에 20으로 100m 갔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시간이 달라져 버렸죠. 이렇게. 100m인데 20으로 갔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간이 10초 걸렸지만 얘는 시간이 5초 걸렸죠. 시간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이때 총 평균 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얘 이 밑에가 다르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거 다 더했는 거를 역시 15로 나눠야 되니까 이게 얼마 되느냐니까 아까 했어요. 13.33 요점 되었죠. 왜 이게 더 크니까.
이게 시간이 더 많은 게 더 많이 걸렸으니까. 똑같은 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평균 속도가 13.3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요거 구하는 게 바로 조합평균인 거예요. 조합평균. 요래 구한 게 바로 산술평균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재밌는 게 하나 나옵니다. 우리 물리에서 두 물리량을 하나로 볼 때, 합성해서 볼 때가 있어요. 합성해서 볼 때. 예를 들면은 우리 저항을 한번 볼게요. 저항. 자, 저항의 연결로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자, 우리 저항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R1이고 R2면은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직렬에서는 동일하죠. 그죠? 여기 I면 여기도 I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떨어진 전압이 V1이 될 것이고 여기에 떨어진 전압이 V2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전류가 흘러갈 때 이 전압 다 합친 거는 이 두 개까지는 V1 더하기 V2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R1, R2를 하나로 보자는 거죠. 연결할 때. 이걸 우리는 직렬 연결이라 그럽니다. 그죠? 직렬 연결입니다. 우리 이 결과는 다 알고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 깨달은 게 뭐예요? 그렇죠. 이걸 알아셔야 돼요. V는 IR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이번에는 I가 일정이죠. 직렬에서는. 직렬에서는 I가 일정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V는 R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인데요. 비례인데 전체 전압이라는 거 하나로 받는 전압은 결국 두 개 R에 대해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산술적인 합이에요. 그래서 이때 직렬 연결을 우리 다 알다시피 직렬 연결을 그죠? 뭐예요? 이걸 우리 직렬 연결이라 그러는데 어디 되는지 알죠? 이 두 장을 한 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전체 합성 하나로 합친 거는 각각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게예요. 물론 얘를 나누면 두 개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게 바로 산술평균이에요. 그냥 더했으니까 이 평균이 아니죠. 합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합성저항이라고 해요. 산술적으로 합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을 때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말을 쓴 겁니다. 병렬 연결이란 여기 R1이 여기에 있죠. 여기 R2입니다. 맞아요? 이 R1, R2에 이렇게 전원을 연결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가 일정합니까, 여러분? V가 일정이죠. 병렬은 이 전압 V가 여기도 똑같이 걸려요. 여기도 똑같이 걸립니다. 그럼 달라지는 건 여기 흘러가는 전류죠. I1, 여기 흘러가는 전류 I2는 당연히 R1이 크면 전류가 적을 거예요. 역수관계로 흘러갑니다. 이 흘러간 총 전류는 여기 결국 I1 더하기 I2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 자, 느낌 맞습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보세요. V는 IR에서 이번에는 뭐가 일정합니까? V가 일정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 합성 저항 하나는 전류에 관계돼요. 그래서 얘를 합쳐야 되는데 R과 I는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역수관계잖아요. 두 개 곱해서 일정하다는 말은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류의 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R과는 역수관계니까 얘의 합성저항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역수, 아까 조합평균 봤죠? 조합평균. 야의 합성저항은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바로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2로 나누면 평균입니다.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거 역수의 합을 뭐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죠?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같은 거예요, 이거. 알겠습니까? 아까 조합평균에서의 바로 조합합이죠. 평균, 2로 나누면 조합평균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합이죠. 합쳐서 하나로 본 거니까. 그죠? 예, 그거 차이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 V는 IR, V는 IR에서 뭐를 합치되 누구는 그냥 합쳐주면 되지만은 이거는 전류를 합쳐야 되는데 그거는 R과 역수관계니까 바로 이 조화의 합으로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병렬 연결에 나온 결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물리에 나오는 모든 연결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또 들어볼게요. 자, 우리 저항 나왔고, 예를 들어서 용수철 한번 해볼까요? 자, 용수철의 연결이 나옵니다. 자, 여기 K1이라는 용수철이 있고, K2라는 게 용수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용수상수 K는 알죠? 자, 이때 우리 이래 연결되는 무슨 연결이라고 그런다고요? 직렬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얘들을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K1과 K2를 그냥 한 개로
합성해서 K라고 보자는 거예요. 이러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다시피요. 여러분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힘을 주고 당길 거 아닙니까? 당기면 작용 반작용에서 F가 어떻게 돼요? 이쪽이나 이쪽이나 다 똑같겠죠. F로 당기면 100일, 여 100이죠. 그럼 여도 100이고 여도 100입니다. 그래서 이 용수철 K1이나 K2나 양쪽에 작용한 힘이 다 100씩 작용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렬 연결에서는 다시 쓸게요. F는 KX인데 F가 동일한 거죠. 이번에 이게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K를 지금 합치려고 하니까 X에 관계되죠. 그래서 얘가 늘어난 길이를 X2, 얘가 늘어난 길이를 X1이라 하면요. 이 두 개 합은 즉 X1 더하기 X2를 더해서 해야 되는데 두 개가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죠. 그래서 이 사실은요. X1, X2를 해서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하나로 보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역수의 합을 다 합쳐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느냐? 바로 조합 평균의 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K의 합성 저항값은요. 너무나 웃기죠. K1분의 1 더하기 K2분의 1의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유도 안 해도 돼요. 반면에 용수철을 병렬로 연결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용수철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 K1이에요. 이게 용수철이 있습니다. K2예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에 힘 F를 당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동시에 당기니까 이번에는 늘어난 길이가 같겠죠. 똑같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힘은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K1, K2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늘어난 길이 X가 동일해요. 그래서 병렬 연결일 때는 F는 KX인데요. 이번에는 X가 동일하죠. X가 동일입니다. 그러면은 합성 저항은 결국 F를 더해야 되는데 이 F하고 X는 K는 지금 비례 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만일에 여기에 힘 합쳐서 합성 저항 하나로 본다면은요. K는 그냥 대주면 되는 거예요. K는 뭐 바로 조화 합성, 조화의 합. 아니죠. 미안합니다. 산술적인 합. 바로 K1 더하기 K2가 되는 거예요. 합성 용수철 값은요.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이렇게 돼요. 또 여러분 축전기를 아직 안 배웠지만 축전기 배운 학생들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축전기 얘기 나갈게요. 자,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돼요. 우리 측전기의 전기 용량 C1, C2 이렇게 되죠. 얘들을 하나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로. 합성. 그럼 고민할 가능도 없습니다. 막 외우는데 여러분 Q 이꼬르 10을 하는 기억하죠. 이러대요. 자, 우리 축전기를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요. 뭐가 동일합니까? Q가 동일해요. 여기에 모인 전하량이나 여기에 모인 전하량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 용량은 걸리는 전압의 관계에서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이때 만일에 두 개를 하나로 본 용량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역수 관계니까. 그렇죠. 이때 합성 전기 용량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에 이렇게 된다. 한마디로 조화 합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반면에 축전기가 이렇게 연결돼요. 자, 이게 C1이고 C2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하나로 보면 어디 되느냐? 역시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 병렬 연결이라고 그러죠. 병렬이면 Q 이꼬르 10인데요. 이번엔 병렬 연결에서 무조건 뭐 같습니까? V가 같잖아요. V가. 그죠? V가 같습니다.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C는 Q를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서로 비례관계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모인 Q1, Q2 뭐 해가 쭉 더하면은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합성량은 비례관계를 더해서 합성을 시켜야 되니까 바로 산술합이 되는 거예요. 즉 C1 더하기 C2가 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내용들이 물리에 나오는 다양한 연결 지금 덜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 용수철 연결이나 저항의 연결이나 또 축전기 연결이나 코일의 연결이나 또 뭐 열 전도 연결 이런 것들에서 다 직렬 병렬이 나와요. 그래서 물음 꼭 기억하십시오. 정리하시면 물리에서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이 나오면은요, 그거를 합성하는 즉 하나로 볼 때는요, 식을 먼저 써요. 알겠습니까? 얘 이꼬로 얘 이렇게 식을 썼을 때 얘하고 얘하고 관계냐, 얘와 얘의 관계냐, 그 합성하는 것이 그거에 의해서
그냥 더해지는지 역수의 합을로 더하는지, 즉 산술적인 합을 하는지 조화적인 합을 하는지가 결정이 돼서 식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더 확장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에서 직렬, 병렬, 연결이 이렇다 이제 얘기 나왔고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 많았죠. 역학에서 두 물체를 같이 가는 경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2kg짜리고 여기가 3kg짜리예요. 두 개가 서로 줄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밑에가 좀 평평하지 않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힘을 줘서 10N을 줘서 간다.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같이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얹혀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여기가 3kg짜리가 있고, 그죠? 여기가 2kg짜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가 힘 10으로 밀면은 두 물체가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여기가 3kg짜리고 여기가 2kg짜리입니다. 그죠? 2kg짜리면은 역시 힘을 10으로 밀면은 10N으로 밀면 오늘 마찰은 없다고 할게요. 이 전체가 한꺼번에 갑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문제 풀 때 그랬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때는 이 사이에 장력이 두 물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때는 여러분 요겁니다. 여기 그죠? 여기는 서로서로 무슨 힘이요? 마찰력이 서로서로 두 물체를 연결해주는 힘 역할을 하죠. 이때는 뭐예요? 서로 면과 면이 면인 수지강력이죠. 그죠? 수지강력이 서로서로 밀어주는 두 물체를 연결하는 힘 역할을 합니다. 내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각각의 운동방정식을 가지고 풀어요. 풉니다만은 이때 여러분 방금 했던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두 물체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물체를 한 물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물체로. 우리 아까 합성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체를 다 똑같습니다만은 주고받는 장력이 됐든 마찰력이 됐든 수지강력이 됐든 한 물체로 보면은요. 즉 이게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죠. 왜 이렇게 볼 수 있냐 하면은 다시 쓸게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F는 뭡니까? 알짜임은 MA죠. 합력은 MA인데 두 물체가 가는, 그러니까 당연히 가속도가 어때요?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같이 가니까 가속도 크기가 무조건 같아요. 결국은요. 알짜임하고 질량은 비례관계죠. 그래서 두 질량이 각각 있지만 합쳐서 한 힘으로 보면 또 아무 관계 없다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 합성이죠. 얘를 다시 그리면 여기에 5kg가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5kg를 힘 10으로 당기는 것과 같겠죠. 아까 우리 산술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 똑같이 하면 바로 가속도가 나오죠. 가속도가 2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질량에 따라 알짜임이 비례죠. 결국은요. 각각의 알짜임은 즉 3kg짜리는 알짜임이 얼마냐 하니까 2, 3은 6 해도 되지만 전체 10을 각각 질량에서 나눠 가져요. 그럼 전체 10이 2대 3이면 여기에 6N이 되고요. 얘는 4N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알짜임은 4N, 6N이지만은 전체는 1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 장력은 당연히 4N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연결된 문체를 한꺼번에 합성해서 볼 수 있다. 이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여기가 3kg짜리고 2kg 할까요? 2kg짜리고 여기가 3kg짜리다. 이랬을 때 여기에 장력이나 뭐 이런 걸 구하라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얘들은요. 얘가 내려가는 가속도나 올라가는 가속도 같아요. 그래서 얘들을 한꺼번에 한 물체로 보면요. 여러분 얘로 가는 게 30N이죠. 얘로 가는 건 20N입니다. 결국 전체 알짜임은 얼마냐? 10N이에요. 맞아요? 그 10N을 전체 몇 킬로? 전체 질량 하나로 보니까 5kg를 가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때 가속도가 2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가속도가 2가 나오면 각각 알짜임이 나오겠죠. 얘는 6N이 되겠죠. 얘는 4N이 됩니다. 알짜임은. 그죠? 그러면 또 장력이 나오겠죠. 이렇게
거꾸로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F는 MA에서 즉 둘 다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알짜임은 각각의 질량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MA거든요. 그러면 전체 하나로 봐도 합성해서 하나로 보면은 두 개 대주면 돼. 비례관계니까. 그죠? 우리가 질량 각각에 되지만 한꺼번에 봐도 무관하다라는 것이 합성해서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물체가 있을 때 여러 물체가 동시에 같이 움직이면 이때 우리는 한 물체로 보고 계산해도 아무 상관없다. 예, 이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